우리는 드물게 어떤 습관과 행동 양식이 우리의 행복과 안녕을 제한할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 고대의 지혜는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오늘은 누구나 자신의 길에서 마주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배제해야 할 1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몇 분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의식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얻은 지식은 진정한 자유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측면은 누군가가 당신을 상처 입히거나 무례하게 대할 때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명은 종종 당신의 에너지를 헛되이 소모하며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정적 안정은 외부 환경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보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변명하면 오히려 힘을 잃게 됩니다. 내면의 힘과 영적 안정성을 키우면 더 강해집니다. 명상과 마음챙김 연습은 어떤 상황에서도 차분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평온함과 도발에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 진정한 힘임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불필요한 설명 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경계를 세우고 자신의 필요를 존중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 삶의 조화를 유지합니다. 이것이 내면의 평화와 행복의 기초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지지하는 사람들만을 삶으로 끌어들입니다. 이것은 주변 사람들과 강하고 진실한 관계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 측면은 목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인식의 길에서 자신의 목표를 재검토하고 더 이상 내면의 세계와 맞지 않는 목표를 포기해야 합니다. 티베트 수행에서는 매 행동에서의 자각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더 이상 기쁨이나 의미를 주지 않는 목표는 발전을 저해하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이해로 나아가는 현명한 걸음입니다. 이는 새로운 가능성과 방향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영혼을 채우고 영적 성장을 돕는 목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과 자기 성찰은 진정한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발전을 방해하는 목표는 포기하여 새로운 시작과 진정한 행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조화와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세 번째 측면은 관계에서의 비밀 유지입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는 존중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신성한 공간입니다. 티베트 철학은 이 공간에 침범하는 것이 조화를 깨뜨리고 파트너 간의 연결을 파괴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관계의 사적인 세부사항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 당신과 파트너를 연결하는 미묘한 에너지를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관계에서의 진정한 친밀감과 신뢰는 단순한 존중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신성한 연결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티베트 가르침은 내면의 비밀을 보물처럼 지키며 가까운 이들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각 파트너가 지지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네 번째 측면은 감정 조절입니다. 티베트 가르침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은 영적 성장의 길에서 핵심 수행으로 간주됩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분노, 상처, 두려움과 같은 감정의 폭풍을 일으킵니다. 지혜는 외부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정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충동적인 반응에 굴복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상황에서 명료한 정신과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은 티베트의 스승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명상과 신체 운동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들은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주변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연습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합니다. 감정을 의식적으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개인적이고 영적인 발전에 기여합니다. 다섯 번째 측면은 비판입니다. 티베트 철학에서 타인을 비판하는 것은 영적 성장의 길에 장애물로 여겨집니다. 타인을 비판할 때 우리는 자신의 두려움과 약점을 투영하여 자신의 부정적인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고 연민과 이해를 키우라고 가르칩니다. 사람들 안에서 자신의 교훈과 성장의 기회를 반영하는 것을 봅니다. 비판은 부정적인 업을 만들고 진보를 방해합니다. 비판 대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려고 노력하고 연민을 표현하세요. 이는 타인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지만 내면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메타와 같은 연민 명상은 무조건적인 친절을 키우고 비판 경향을 줄입니다. 이는 조화로운 관계와 내면의 평화를 촉진합니다. 티베트의 지혜는 각자가 고유한 길을 걷고 있으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고통을 초래하고 자존감을 해친다고 말합니다. 지속적인 비교는 자신의 길과 성취에서 주의를 돌리게 하여 외부 기준에 의존하게 만들고 부족하다는 환상을 만듭니다. 각자의 길은 독특한 교훈과 발견이 있는 개인적인 여행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목표와 진전에 집중하세요. 티베트의 수행은 가장 작은 성취라도 감사하고 인정하는 것을 강조하여 만족감과 내면의 평화를 키우도록 합니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의식적인 태도를 발전시키는 것은 외부 비교의 영향을 줄이고 자신의 성장과 내면의 발전에 집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번째 측면은 외부의 인정을 갈망하는 것이 물질 세계에 대한 집착의 한 형태로 간주되며 이는 영적 성장과 개인의 자유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는 것은 그들의 의견에 의존하게 만들고 내면의 자유를 빼앗아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방해합니다. 티베트의 지혜는 행복이 내면에서 오며 내면의 나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따라 살 때 외부의 기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인정에 대한 갈망을 없애려면 자신이 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자신을 위해서인지 타인을 위해서인지 깨닫고 동기에 대해 더 의식적으로 되세요. 자신의 개성을 지지하고 내면의 본질을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이는 외부 인정에 대한 의존을 점차 약화시킬 것입니다. 자기개발과 명상 실천은 자신감을 강화하고 외부의 승인에 대한 필요성을 줄여보다 진정한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8번째 측면은 사생활과 비밀 유지입니다. 티베트 철학은 우정이든 연인이든 관계가 끝난 후에도 사생활을 존중할 것을 권장합니다. 양측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과거를 존중하는 것은 관계를 소중히 다뤄야 할 신성한 공간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정의 마무리는 개인적인 세부사항을 신중히 다루어 이전의 조화를 깨뜨리지 않는 것을 요구합니다. 비밀 유지는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밀 유지는 감정적 충격을 피하고 과거로부터 배우게 하며 영혼은 보호받을 자격이 있고 비밀 유지는 그 보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티베트 가르침은 타인의 개인 공간과 경계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관계에서 조화와 내면의 평화를 촉진합니다. 9번째 측면은 비현실적인 기대입니다. 티베트의 지혜는 과도한 환상 없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식할 것을 가르칩니다. 비현실적인 기대는 현실과 맞지 않을 때 고통을 초래합니다. 인생은 부드러운 흐름이며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비현실적인 기대에서 벗어나는 것은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정상입니다. 현실 수용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새로운 기회를 엽니다. 마음챙김과 명상 실천은 정신적 유연성과 적응력을 키워 조화롭고 균형 잡힌 삶의 인식을 돕습니다. 10번째 측면은 수용입니다. 자신과 주변 상황을 수용하는 것은 티베트 철학의 기초이자 내면의 균형을 이루는 열쇠입니다. 자신의 목표와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 장애물에서 개인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용은 자신과 세상과의 조화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용은 바꿀 수 없는 것과 싸우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합니다. 티베트 수행에서는 삶의 매 순간에 대한 자각에 큰 비중을 둡니다. 주요 과제는 단순한 것에서 기쁨을 찾고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조화는 우리가 삶의 흐름에 함께 흘러갈 때 찾아옵니다. 수용 명상과 의식적인 호흡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능력을 강화하여 내면의 균형과 안정성을 선사합니다. 11번째 측면은 험담과 비방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티베트 철학은 말을 창조 또는 파괴에 강력한 도구로 봅니다. 험담에 참여하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생성되어 업보로 돌아옵니다. 그런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업을 정화하고 호의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는 발전과 조화에 기여합니다. 티베트의 지혜는 모든 말과 행동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는 주변의 평화와 이해를 만듭니다. 의식적인 말하기와 자비 명상 수행은 자신을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내외부 세계에 더 조화롭고 존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이지만 결코 덜 중요하지 않은 측면은 우리 내면 세계와 외부 환경 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티베트 철학은 진정한 행복이 균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조화는 명상, 마음챙김,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달성됩니다. 내면이 평온하고 균형 잡혀 있을 때 우리는 도전에 더 잘 대처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변화 수용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내면의 안정성과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티베트 가르침은 지속적인 자기인식과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길은 진정한 행복과 조화로 나아가도록 도와줍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며 이 심화된 측면들이 여러분의 내면 세계와 조화의 길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고대 티베트 지식이 여러분을 더 나은 변화로 영감을 주고 영적 성장을 촉진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